고지방, 고칼로리, 참을 수 없는 맛의 유혹. 하지만 먹을수록 커지는 불안감. 잘못된 식탁이 암을 부른다. 처음에는 살이 많이 찐다는 거, 아무 증상은 없었다는 거. 저는 저한테 그렇게 큰 병이 올 거라는 거는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죽는다. 나는 죽는구나. 엉엉 울다 뭐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니. 모두가 두려워하는 암.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없을까? 과일 채소를 먹을 경우에 오히려 이러한 암 위험이 한 36%가 정도가 낮게 예방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섬유질이 많은 야채가 풍부한 식단, 이런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거,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하는 거, 이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암 자체의 발생 혹은 재발을 예방해 주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식탁에 채소와 과일이 더해지면 우리 몸이 달라진다. 암을 이기고 내 몸을 살리기 위한 3주 프로젝트. 지금 식탁 위에 작은 변화가 시작된다. 한낮의 무더위에도 텃밭 수확이 한창인 이화자 씨. 어머니 지금 따고 있는 게 뭐예요? 꽈리고추예요. 네, 무척 많이 열리고 잘 열렸어요. 아주 싱싱합니다. 텃밭 농사를 시작한 지 8년. 이제 베테랑 농사꾼이 다 됐습니다. 꽈리고추, 상추, 그다음에 이제 쌈채소 중에도 한 10가지 정도를 제가 심었고요. 깻잎 같은 거, 방울토마토. 사시사철 채소 사 먹을 일이 없다는데요. 텃밭이 공짜 채소 가게인 셈입니다. 근데 아주 재밌고 좋아요. 어우 날씨가 덥고 그랬다 좀 힘들진 않으세요? 텃밭 가꾸는 거? 아이, 그런 거는 뭐 건강이 안 좋아서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뭐 이것쯤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집에 돌아오자마자 채소부터 준비하는 이화자 씨. 아우, 더워. 채소 수확을 위해 흘린 땀만큼 에너지 충전이 필요합니다. 쌈채소랑 바나나, 사과랑 같이 한 잔 갈아서 마시려고요. 재료는 그때그때 달라지지만 제철 채소와 과일로 만드는 주스는 하루 한 잔 꼭 마십니다. 맛있습니다. 시원해요. 이화자 씨가 채소 위주의 건강 식단에 관심을 갖게 된 건 12년 전부터입니다. 허리 둘레가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자꾸 허리 둘레가 이렇게 살이 찌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이제 지갑 차키 들고 금방 갔다 오지 뭐 이런 마음으로 병원에 갔더니 막바로 응급실로 들어오라 그러더니 눕혀놓고 그냥 팔다리를 다 묶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냐니까 지금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 속여서 보더니 난소암이에요. 암은 이미 간과 비장까지 전이된 상태. 8시간에 걸친 대수술과 9번의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요. 이화자 씨는 그때서야 자신의 식습관을 돌아봤습니다. 그 엄마 아버지가 이북 출신이야. 평안남도 순천 출신인데 지역이 추운 지방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야채, 채소를 먹은 기억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자랄 때부터. 고기, 육식 위주로 많이 먹고 살았어요. 그게 습관이 돼서 계속 햄버거, 샌드위치, 그다음에 피자, 뭐 주로 이런 것들을 좋아해. 거의 간단하면서 빠르게 먹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맛있는 거, 달콤한 거. 이제 저녁 식사를 준비할 시간. 아니요, 아유, 암 진단 이후 이화자 씨는 식단부터 바꿨는데요. 매끼니 직접 가꾸고 수확한 제철 채소로 건강하고 풍성한 식탁을 차립니다. 암 환자가 고친 게 채소, 야채, 과일을 많이 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고 아 나도 저렇게 먹어야 되겠구나. 건강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수십 년 길들여진 식단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게 쉽진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 먹을 땐 배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야채만 먹을 때. 근데 이제 점점 늘리니까 지금은 익숙해졌어요. 적응하고 나니 몸도 마음도 한결 편해졌는데요. 식단의 변화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됐답니다. 신선하고 맛있어요. 제가 농사져서 그런지 항상 먹어도 질리지 않고. 그러니까 채소가 최고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이화자 씨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난소암이어서 또 지난번에 결과 보고도 보고 새로 또 진료도 받고 그러려고 왔습니다. 진료에 앞서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원장님. 교수님. 네,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앉으세요. 피검사 결과도 암 수치 정상이고 빈혈, 혈소판, 혈당, 간, 콩팥, 콜레스테롤, 갑상선.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별도의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혈액 검사를 전반적으로 다 해보는데 특별히 문제 두는 곳이 없어요.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다행히 재발과 전이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화자님의 경우는 2013년에 수술적 치료를 했고 그 후로 항암제를 9차례 이상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과정을 다 겪으면서 본인이 잘 견뎌냈죠. 본인이 의지가 대단히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주 전이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것이 참 저로서도 대단히 반갑고 감사할 일입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암. 사망률이 2위를 차지한 심장질환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암 발생자 수도 크게 늘었는데요. 국제암연구소는 암 발병 원인 중 30%는 식습관에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암종을 식습관과 같이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위암의 경우는 짠 음식, 또 절임 식품, 채소가 부족할 경우에 걸린다고 보는 암종입니다. 대장암의 경우는 붉은 고기, 가공육, 섬유소가 부족할 때 대장암과 관련이 있겠고요. 또 음주와 관련돼 있는 암종이 더 간암이라든지 식도암이 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권장하는 채소와 과일의 하루 섭취량은 500g. 하지만 한국인의 채소 과일 섭취량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채소 과일의 섭취량이 암 발병과 연관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암 발생 위험과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려면 채소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위장관 암의 경우에는 흰색 채소, 과일을 하루 약 188g 이상 섭취하면 암 발생 위험이 39%까지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김치를 이제 주식으로 하는 민족이다 보니 김치의 섭취까지 감안해서 하루에 한 500g 정도를 권장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 결과와 같이 색깔별로 골고루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건강 캠페인 구호뿐만이 아니라 실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암 예방 전략임을 보여줍니다. (53세의) 정현수 씨. 지난해 12월 유방암을 진단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죽는다. 나는 이제 죽는구나. 엉엉 울죠. 뭐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저 우리 애 어떡하지 그 생각. 아들 14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아들 어떡하지 그거. 눈물 나. 유방암 3기.
겨드랑이의 림프절이 신경과 유착돼 있는 게 문제였습니다. 다행히 항암 치료로 종양이 줄어들면서 수술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정현수 씨의 유방암 발병도 식습관과 연관이 있을까요? 고기 위주 많이 먹었죠. 저는 회를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먹어요. 회를 술하고 회하고 그리고 거기에 주말에 금토일은 고기 위주를 계속 먹었어요. 그거를 캠핑을 4년을 다니면서 금토일은 고기하고 술, 태운 고기 먹잖아요. 계속 그래 먹었지. 고기를 숯불에 구우면 그 과정에서 벤조피렌이 생성되는데 벤조피렌은 일군 발암물질입니다. 환경이 유방암의 발생에 영향이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환자의 식습관이고 특히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것들은 이제 동물성 지방, 그 다음에 알코올, 흡연 이런 것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붉은색 육류와 가공육은 유방암뿐만 아니라 대장암, 폐암, 간암 등 여러 암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현수 씨의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수술은 그 예정된 대로 전절제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환자분은 이제 항암 치료가 굉장히 효과가 좋았지만 아직 좀 잔여암이 좀 남아 있어서 추가로 방사선 치료도 받으셔야 되고요. 이제 전신 치료도 약을 드신다거나 하는 치료를 좀 계속 하셔야 됩니다. 수술 일주일 뒤 정현수 씨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수술 경과를 확인하고 향후 치료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인데요. 더운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수술 받느라 힘드셨죠? 네. 아이고. 수술하고 지금 상처는 잘 아물고 계신 거죠? 네. 아이고. 여기 부었는데 여기는 괜찮나요? 그거는 이제 잠깐은 부어 있을 수 있어요. 림프절이 이렇게 신경하고 딱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통증이 되게 심했었잖아요. 맞아. 예, 그래서 그런 거고 대신에 좀 그 이렇게 찌릿찌릿한 통증은 조금 줄었죠. 그런 건 없어요. 아픈 네, 건 없어요. 지금은 맞아요. 이렇게 감각하고 예. 식사를 이제 조금 건강식으로 변경을 하는데 이제 알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하시던 고기는 조금 줄이고 네. 그다음에 채소 이제 몸에 여러 가지 면역 반응이나 이런 것이 좋아져서 혹시 몸에 이렇게 미세하게 남아 있을 수도 있는 암세포가 이렇게 자라지 못하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예. 암으로 인한 통증은 사라졌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수술 후 결과를 보고서 이제 추가 항암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고 또 호르몬 차단 치료, 뭐 방사선 치료와 같은 표준 치료를 이제 성실히 잘 받는 것이 재발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이전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나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채소, 과일 많이 보이는데 이 채소하고 과일 몸에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한국 사람들 섭취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2023년에 질병관리청에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채소, 과일을 합쳐서 하루에 500g 이상을 먹는 비율이 2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10명에 8명은 채소, 과일을 부족하게 먹고 있다는 거죠. 오, 저도 그럼 부족하게 먹을 수도 있다는 그래도 거네요. 건강하게 드시지 않나요? 노력은 하는데 사실 네. 채소, 과일 많이 먹으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 섭취하면 실제로 뭐 질환이라던가 암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채소, 과일을 충분히 먹으면 암뿐만 아니라 많은 대사질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좋다 그러면은 너무 그것만 막 몰아드시는 분들 있죠. 맞아요. 예, 근데 그게 오히려 건강에 안 좋다는 거죠. 채소, 과일이어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소, 과일은 전체 먹는 음식의 50%, 그리고 탄수화물은 25%, 단백질은 25%. 이 정도가 좋은데요. 이게 뭐가 들었고 이게 뭐가 들었고 계산하기 어려우니 총천연색으로 식탁을 차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바로 이렇게죠. 아 이렇게 예. 보면 진짜 뭐 무지개 빛깔처럼 그렇죠. 아 다채로운 색깔로 식단을 예. 꾸며라. 이 파이토케미칼이 몸에 미치는 영향은 그 종류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파이토케미칼에 의해서 유전자 변이를 예방을 해줄 수도 있고요. 많은 세포가 매일매일 새로 만들어지다 보면 나쁜 암세포가 생기면 그놈이 자라서 암이 되기 전에 미리 죽여버리는 이 사멸 기능까지 가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이 바로 이 채소와 과일에 많이 있는 파이토케미칼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파이토케미칼도 그러면 종류가 다양한데 네. 그 중에서도 이렇게 암 예방에 특히 도움이 되는 파이토케미칼이 따로 있을까요? 예. 토마토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오늘도 예. 조금 전에 먹고 왔어요. 아, 그렇죠. 예. 이 토마토가 남성에서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그 얘기 들었어요. 예, 그 컬러가 사실은 라이코펜이라는 파이토케미칼이 있는데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당근 같은 또는 호박 같은 노란색, 이것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요. 들어보셨죠? 예. 예, 동맥경화를 예방하기도 하고요. 또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바뀜으로써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 같은 경우는 설포라판이라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게 그 유방암이나 대장암, 폐암 같은 여러 가지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마늘 좋아하세요? 마늘은 조금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예. 같은데 마늘이나 파같이 이렇게 약간 쌉싸르한 그런 자극이 되는 그게 사실은 위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항균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건강하게 먹고 위장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채소와 과일의 섭취량을 늘리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 3주간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는 32세의 박용규 씨. 주말 아침 아내와 함께 운동이 한창입니다. 마라톤 동호회에서 만나 5년 전 결혼한 두 사람. 특히 박용규 씨는 각종 마라톤 대회에도 빠지지 않고 출전할 만큼 운동 많이 합니다. 치킨 시켜 또? 또 먹어. 먹으면 되지. 어때?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지. 안 돼? 아내의 반대로 무산된 치킨 배달 대신 등장한 건 삼겹살. 원래 치킨 시켜 먹을까도 했는데 어제도 먹어서 오늘은 좀 다른 걸 먹어볼까 해가지고 삼겹살이랑 소고기가 항상 준비되어 있거든요. 냉장고에 항상 고기가 있어요. 아, 없으면 안 돼요. 부족하면 바로 사러 갑니다. 냉동실엔 고기가 가득한 반면 채소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지글지글 고기 구워지는 소리만 들어도 행복하단 박용규 씨. 식탁 위의 유일한 채소는 김치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 만큼 매끼 고기로 단백질을 채워줘야 한다는 박용규 씨. 한 점 한 점 먹을수록 사라지는 고기가 그저 아쉽기만 합니다. 맛있네. 근데 우리 좀 고기가 많이 없어. 사러 가야 돼. 이거 다 먹었으니까 또 채워놔야지. 결혼 후 육류 위주의 식단과 야식까지 마음껏 먹어왔다는데요. 그 결과는 급격한 체중 변화였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나서 한 진짜 30kg 정도 쪘었는데 이제 안 되겠구나 다시 좀 느껴서 좀 살 빼려고 하고는 있어요. 근데 고기는 포기는 못 하겠고. 그가 경각심을 갖게 된 건 지난 3월에 한 건강검진 결과 때문인데요. 현재 혈압약과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입니다. 직장 건강검진 받다가 혈뇨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뒤에도 나오면 한번 병원을 가보라 해서 다시 재검을 했는데 또 혈뇨가 나와서 병원을 가보니 이제 신장 염증 뭐 있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약도 먹고 있어요.
검사 결과를 토대로 심층 면담도 이뤄졌는데요. 박효빈이 이쪽에 앉으시고요. 예. 일단 혈당이 114로 높아요. 당뇨 전 단계.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만성 질환이나 암의 위험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무조건 조절 들어가셔야 될 거라 판단이 됩니다.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도 중성지방 수치가 여전히 높은 상태로 당뇨 전 단계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염지연 씨가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꺼내든 건 다름 아닌 라면. 하루 한 끼는 라면을 먹을 정도로 탄수화물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쫄깃한 면발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염지연 씨.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걸 알지만 식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요. 햄버거, 피자, 라면, 떡볶이 이 종류를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네, 애들은 이제 다이어트 할 때 닭가슴살도 먹고 뭐 샐러드도 먹고 이렇게 조금 조절을 할 때는 하는 편인데 이제 저는 왠지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네. 지금 뭐 먹어? 어제 빵을 하도 많이 먹어서 오늘은 그냥 라면만 먹는 거야. 원래 밥 말아 먹는데 이제 라면 좀 그만 드셔. 친정어머니도 딸의 식습관이 걱정입니다. 야채를 아주 싫어해요. 되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야채 좀 먹으라고 저하고 같이 먹어도 봐도 안 먹어요. 출근길로 나선 염지연 씨. 올해로 14년째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홀로 일을 하다 보면 의자에 엉덩이 붙일 새도 없다는데요. 그러다 보니 식사 시간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시간, 달콤한 커피 한 잔으로 빈속을 달랩니다. 점심을 따로 먹는 시간도 없고 먹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들어가지고 뭐 빵 하나를 먹을 때도 있고요. 뭐 떡볶이 같은 거를 하나 뭐 이렇게 먹을 때도 있고 다시 또 라면을 먹을 때도 있고 뭐 아니면 과자나 뭐 이런 간식 같은 거 조금 먹을 때도 있고 그래요. 식습관이 문제였을까요? 결국 지난해 몸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일하다가 갑자기 통증이 와가지고 또 응급실을 간 거예요. 담석으로 이제 병원 가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쓸개 제거 수술이요. 네. 신규 금형이 지금 52종. 올해 21년 차 직장인 김민석 씨. 중년의 나이로 접어들면서 건강에 대한 걱정이 부쩍 늘었습니다. 제가 40대 후반, 이제 50대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요. 주변 동료 유사한 나이대들 만나면은 너 요즘 뭐 먹니? 무슨 운동하니? 가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화두이고요. 하루 종일 앉아서 업무를 보다 보면 운동량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성지방, 그리고 콜레스테롤, 그리고 현재 지금 혈압약을 복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신경 쓰이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몸이 따라주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김민석 씨의 식습관은 어떨까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나 싶었더니 식탁 위엔 치킨에 보쌈까지 배달 음식이 가득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맛보는 치맥, 그야말로 꿀맛이죠.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오늘 컨셉은 단백질 폭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그리고 그 위에 더 좋아하는 치킨. 두 개의 조합은 최고의
지상 최고의 음식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줄여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거의 뭐 금토일은 그 삼시세끼에 다 고기 반찬이 올라올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술과 육류 섭취량이 많은 김민석 씨. 검사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예전에 매우 높아서 조절해서 떨어졌다는 중성지방. 보통 150 아래가 정상인데 무려 447나 됩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 수치의 무려 3배. 과도한 육류 섭취로 인한 요산도 정상 수치의 2배가 넘습니다. 라면 같은 초가공식품을 즐겨 먹는 염지연 씨는 어떨까요? 그다음에 여기 혈액 검사를 보시면 잘못된 식습관과 비만이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질환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혈당이 99 이하가 정상인데 102예요. 전당뇨, 당뇨 전 단계고. 전당뇨와 함께 고지혈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참가자 3명 모두 대사증후군에 해당하는 결과입니다. 네, 대사증후군은 5가지 항목의 문제, 예를 들어 혈압이 높고 혈당이 높고 그다음에 중성지방이 높고 HDL 콜레스테롤이 낮고 복부 비만이 있는 5가지 항목 중에 3가지 이상이 해당되는데요. 이럴 경우 대사증후군이 있을 때 암 발생 위험이 1.5배에서 2배 정도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우리 몸을 만성 염증 상태로 만드는데요. 지방세포가 증가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아디포카인이라는 염증 유발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합니다. 문제는 이 아디포카인이 혈관 속을 돌아다니면서 몸 곳곳의 조직을 손상시켜 심혈관 질환 등 각종 질환을 일으키는 데 있습니다. 아디포카인이 정상세포를 공격해 세포 속 DNA가 변이를 일으키면 결국 암이 발생하는 겁니다. 대사증후군은 암 환자의 재발, 사망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대사증후군인 여성의 유방암 재발 위험은 정상인 여성보다 1.69배, 사망률은 1.83배 더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는 분은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드시고 이 채소 섭취를 늘리는 방향으로 혈관의 염증 또 전신의 만성 염증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식단의 변화가 필요한 3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암을 이기는 식탁 3주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규칙은 3가지. 채소 과일은 권장량에 따라 하루 최소 500g,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원하는 방법으로 섭취하도록 하고 대사증후군 완화를 위해 운동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실천이 관건인데요. 3주 후 과연 참가자들의 건강은 개선될 수 있을까요? 참가자분들 채소하고 과일 섭취량을 늘렸단 말이에요. 요게 지금 건강에 확실히 도움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앞서 얘기 드린 파이토케미칼 말고도요. 채소와 과일에는 굉장히 많은 비타민 또 미네랄이 들어있잖아요.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채소 과일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그죠? 식이섬유는 사실 먹으면은 다른 음식과 달리 위에서 소화효소에 분해되지 않고 장까지 내려와서 분해가 되거든요.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해가지고 불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 건강에 좋고 변비를 예방하고 배변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고요. 그 이외에도 당이나 탄수화물이 있더라도 이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해주고 그것 때문에 고지혈증이 생기거나 건강에 문제되는 걸 줄여드는 효과가 있어요. 암하고 관련돼서는 이 식이섬유가 음식을 먹고 생활을 하다 보면 발암물질이 대장벽에 접촉되면서 암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식이섬유가 이 접촉하는 시간을 줄여주거나 방해해요.
암을 유발하는 확률을 낮춰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오, 사실 그 얘기도 들었어요. 장 건강이 요즘은 뭐 전체 전신 건강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 연결이 될까요? 그렇죠. 우선 식이섬유 같은 것이 위에서 분해가 안 되고 장까지 넘어온다. 그럼 거기서 분해되면 단쇄지방산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이게 전신을 다니면서 실제로 간에서 혈당 조절 기능을 높이는 역할도 하고 또 요새 지방간 문제 많이 되는데 맞아요. 지방간을 해소해주는 그런 효과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전신을 다니면서 몸의 대사 이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요. 지방세포에 가서는 렙틴을 분비시켜서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 또 전신을 떠다니면서 전신의 염증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동맥경화까지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단쇄 지방산이 이렇게 역할을 한다는 건데 아니 온몸을 다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바쁘게 일을 하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최근에 한 연구에 따르면 이 단쇄 지방산 중에 프로피온산하고 뷰티르산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면역 기능을 높인다. 그래서 사실 단쇄 지방산이 대사 이상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암의 발생 위험을 낮추는 효과까지 있다고 보고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2주 뒤 참가자들의 식단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예, 경만에 뵙겠습니다. 고기 사랑이 넘치던 박용규 씨의 집은 냉장고 속부터 확 달라졌습니다. 고기 대신 각양각색의 채소들로 냉장고가 꽉 차 있는데요. 냉장고가 정말 야채 원래는 고기가 많이 차 있었는데 이제 야채가 더 많아졌어요. 브로콜리부터 해가지고 이제 노각무침, 뭐 샐러드, 브로콜리 이제 화이트 플라워도 있고 피망에 오이에. 배달 음식 대신 집밥을 해 먹는 날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채소를 보면 바로 이게 손이 가요. 그렇게 보니까 왜? 나도 모르게 먹었네. 맛있어요. 먹다 보니까 이게 또 맛있더라고요. 아내와 함께 인터넷으로 요리법을 찾아보면서 매일 새로운 채소 요리를 알아가는 중인데요. 오늘은 프랑스식 샐러드인 당근 라페에 도전했습니다. 뭐 샌드위치에 넣어 먹어도 되고 샐러드에 토핑으로 올려 먹어도 되고. 최근 저속노화 식단으로 인기인 채소찜까지.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골고루 갖춰진 건강 밥상입니다. 호박도 찌니까 맛있네. 채소로도 고기만큼 맛있고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는데요. 첫 끼니를 라면으로 시작했던 염지연 씨. 라면 대신 색색깔 채소를 썰어서 준비합니다. 오늘 양상추, 파프리카 노란색, 빨간색, 당근, 비트, 페이를 즙내서 안 먹고 채 썰어가지고 여기다 넣어서. 요즘 염지연 씨가 즐겨 먹는 메뉴는 곤약 채소 비빔면. 쫄면을 상상하면서 이제 곤약면에다가 야채 넣고 이게 비벼서 먹으면 여름에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좋아하는 면과 함께 먹으니 채소의 새로운 맛도 알게 되고 먹는 것도 한결 수월합니다. 삶은 달걀로 단백질까지 챙긴 건강한 한 끼입니다. 네네, 아침에 못 일어났거든요, 잘. 그랬는데 6시만 되면 눈이 떠져서 어떤 면에 하는 기분이 나쁘고 어떤 면에 하는 상쾌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원래 몇 시에 깨셨어요? 9시까지 잤어요. 채소를 이렇게 먹기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예, 그런 방법으로 조금씩 접근하다 보면 친숙해질 것 같아요. 김민석 씨는 식단 개선과 함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생각은 있어도 실천하기 어려웠던 운동. 1시간씩 달리고 나면 몸도 마음도 개운합니다. 제 몸에 그 체지방량이 상당히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운동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식단과 운동을 병행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은 식사도 직접 준비하는데요. 최애 메뉴였던 치킨과 돼지고기는 지방이 적은 닭가슴살로 바꾸고 5가지 이상의 채소가 들어간 샐러드와 함께 먹습니다. 건강한 식단과 운동, 일상의 작은 부분을 바꿨을 뿐인데 김민석 씨가 느끼는 변화는 스스로도 놀라울 정도로 큽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가볍다, 개운하다 이런 기분이 든 지가 꽤 오래 전이었는데 요번에 3주 정도 하면서 그 기분을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제일 크게 달라졌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체중 변화가 있으셨어요? 네, 초기보다 거의 한 2kg 정도가 좀 감소가 돼서 저도 좀 깜짝 좀 놀래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 그동안 얼마나 더 달라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드디어 3주 후 프로젝트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과연 채소, 과일의 섭취량 증가가 참가자들의 건강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중성지방 수치가 가장 높았던 김민석 씨의 결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일 제가 놀랬던 게 중성지방이에요. 네. 필요한 것보다 워낙 칼로리를 많이 먹으니까 447이 여기 보시면 137이 됐습니다.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정상입니다. 놀랍게도 3주 만에 중성지방이 크게 감소하면서 정상 수치로 돌아왔고 요산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으로 개선됐습니다. 박영규 씨의 건강에도 변화가 있었을까요? 혈당이 지난번에 114로 전당뇨라고 그랬는데 95 정상. 두 번째, 그때 제가 중성지방이 많이 높다. 2자리 됐습니다. 86. 박영규 씨 역시 체중이 3kg 이상 감량되면서 내장 지방이 눈에 띄게 줄었고 공복 혈당과 중성지방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염지연 씨의 결과도 기대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은 총 콜레스테롤이 248이나 됐었는데 211로 줄었다는 거. 그다음에 고지혈증 약을 먹지 않고도 고지혈증이 정상이 됐습니다. 염지연 씨도 체중 감량과 함께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크게 감소했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온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에서 혈액 지표가 좋아지거나 체지방이 줄어들고 내장 지방이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는데요. 이러한 채소를 많이 먹고 건강식을 하는 그런 패턴의 변화, 거기다 이제 운동을 추가하는 변화가 결국은 내장 지방을 줄이고 2차적으로는 이 때문에 암 발생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